안녕하십니까. 2023년 12월 31일 마지막 날 주민등록법 공부하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 해 모두 건강하게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행복한 2024년 되시길 바라며 오늘 주민등록법 공부하기 2023년 마지막 시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이해관계인 관련 법률 용어 공부하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공유물 분할 한 번씩 들어보실 건데요. 전세권 설정, 임차권 등기 명령, 대습 상속 요 네 가지 용어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요 네 가지는 주민등록법 29조 2항 6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채권, 채무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법 초본에 한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요 대통령령이 중요한 편인데요. 대통령령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2를 보면 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관한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계되는 자는 정당한 이해관계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것, 이에 준하는 것은 뭘까요? 현재 이제 부동산의 권리 설정 변경 소멸에 관계되는 자가 이제 이해관계인과 동시에 이에 준하는 것의 대표적인 것이 자동차의 권리 설정 변경 소멸에 관계된 자 역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보시고요. 그래서 공유물 분할, 전세권 설정, 임차권 등기 명령, 대습 상속 자주 오는 민원은 아닌데 언젠가 한 번 정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 정도는 이해하고 있으면 업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공유물 분할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 자료는 easylaw.go.kr 여기서 발췌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시면 이 내용을 언제든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공유물 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우리가 전에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그 다음에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공유물 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의 기본적인 맥락이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9조 양 6호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했죠. 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반송된 내용 증명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고 법원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여기 방문하지 않은 그래서 이제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보통 등기 권리자가 등기 의무자의 초본을 우리한테 발급하러 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공유물 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란 공유 관계를 해소하고 각자 소유로 하는 등기를 말한다. 뭐 어려운 말 아니죠? 협의에 의한 분할, 그 다음에 재판에 의한 분할. 자, 공유자들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협의에 의해 진행한다. 당사자 간의 협의가 진행되면 이제 된다는 것입니다. 협의가 정해지면 되는 거죠. 어떻게 분할하겠다라고. 그 협의가 안 될 경우에 재판에 의한 분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판결문이 이제 공유물 분할 정해지는 판결문이 나오겠죠. 그래서 자, 이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인을 보겠습니다. 공유물 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는 다음과 같다. 등기 의무자, 자기의 지분을 이전해 주는 사람. 그렇겠죠? 등기 권리자,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취득하는 자. 자, 공유물 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이게 중요합니다.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된다. 그래서 두 사람 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공동으로 신청해야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등기 의무자는 오지 않습니다. 등기 권리자에게 그 권리를 위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위임장이 밑에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시죠. 공유물 분할 계약서의 검인, 공유물 분할 판결 정본 해당자에 한다 이러는데 이것이 말 그대로 이제 협의의 분할인지 재판의 분할인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서류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인 서류가 되겠죠. 그래서 신청인의 주소 등을
증명하는 서면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출 서류로. 그래서 주민등록 등초본 및 등기 의무자의 인감증명서. 자, 협의에 의한 공유물 분할 소유권인 등기는 등기 당사자들의 각 주민등록 등초본 필요하고 등기 의무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된다. 나머지는 다 가져옵니다. 실제로 이제 등기 권리자가 누구의 서류를 떼려고 하는 거냐면 등기 의무자의 초본을 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 소유권인 등기를 등기 권리자 단독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인의 등초본만 제출한다. 그래서 다른 거 필요 없고 중요하게 알 것은 반송된 내용 증명이 필요 없이 등기 의무자의 초본을 등기 권리자가 떼려고 한다 이겁니다. 이 내용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전세권 설정 말소 등기 신청. 이 경우가 이제 지리회 신집에 나와 있을 거예요. 어느 경우에 이제 전세권 설정 말소 등기 신청으로 그 초본을 떼려고 하냐 이겁니다. 설정할 때는 초본을 떼러 오는 경우가 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가 합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세권자가 보통 전세권자가 이제 설정 등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두 당사자가 합의가 됐기 때문에 특별히 이론이 없습니다. 문제가 없이 잘 진행이 됩니다. 말소할 때가 문제입니다. 말소할 때 전세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고 등기 권리자가 전세권 설정자가 됩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전세가 끝나면 이 말소를 처리하지 않고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등기 권리자가 등기 의무자에게 이 전세권 해지 말소에 대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전세권자의 이제 도장이 필요하다. 이 내용으로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반송된 내용 증명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 역시 자, 전세권 설정 등기를 볼게요.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의 이제 확인 도장이 필요한 거죠. 말소 등기 마찬가지입니다. 전세권 말소 등기는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됩니다. 그런데 등기 의무자가 어디 있는지 이제 모르는 거죠. 전세 후에 딴 데로 이사를 갔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등기 권리자가 내용 증명을 등기 의무자에게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반송이 되죠. 그래서 이 경우에 우리가 반송된 내용 증명을 바탕으로 해서 그 등기 의무자의 초본을 발급해 주는 것입니다. 이 경우 역시 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관한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계되는 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관계가 성립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등기 권리자가 등기 의무자의 초본을 뗄 수 있는 사례에 해당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입니다. 이 경우는 어떤 서류를 떼어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 경우는 이 임차권 등기 요새 좀 유명한데요. 이 제도가 뭔지만 한번 이해를 하고 넘어가자는 의미에서 한번 한 꼭지 잡아봤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자, 법원의 집행명령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가 임차권 등기 명령이 되면 임차주택에서 이사를 가도 괜찮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근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 3 임차권 등기 명령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첨부 서류는 이런 게 있대요.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본 또는 초본 이런 거죠.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그래서 임차인들에게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주소를 이제 요 임차권 등기 명령 결정이 날 때까지 빼지 않고 주소를 갖고 있다가 임차권 등기 명령이 떨어지면 그때 이제 이사간 지역으로 전입 신고를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서류를 떼주고 말아야 될 문제는 없어요. 여기서는. 자, 마지막으로 대습 상속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민법 1000조가 이제 상속인 개념이 나오죠. 여기 이제 상속 순위 뭐 이런 게 나오는데 1001조에 대습 상속인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여기 잠깐 보실까요? 대습 상속인 역시 상속인이다. 이게 제일 좀 중요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 말소자 초본 발급이 가능하다.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습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말소자 초본 발급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속인 상호간,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여 주민등록법 29조 2항 6호의 자격으로 타상속인의 초본 교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를 갖추면 반송된 내용 증명 없이 초본 발급이 가능하고 반송된 내용 증명이 있으면 마찬가지로 또 초본 발급 가능합니다. 상속관계 서류와 제적등본 이게 대부분이겠죠. 자, 보면 상속인이 될 직계 비속 또는 형제 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가름해서 상속인이 되는 피대습인의 직계 비속 또는 배우자입니다. 자, Q 요걸 볼까요? 질문.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절 키워주셨어요. 이번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저도 할아버지의 상속인이 될 수 있나요? 할아버지와 할머니 슬하에 제 아버지 말고도 고모가 한 분이 계십니다. 대표적인 대습상속의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질문자의 아버지가 사망하지 않았다면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직계 비속으로서 1순위 상속인이 되어 할머니, 고모와 함께 할아버지의 상속인이 되죠. 그러나 질문에서처럼 상속인이 될 직계 비속, 여기서는 질문자의 아버지가 되겠죠. 직계 비속이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사망하면 그의 직계 비속인 질문자가 대습 상속인이 되어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배우자, 그 다음에 할아버지의 자녀인 고모와 함께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즉 법적 상속인이 돼서 아버지가 받을 수 있는 법적 지분만큼 그 손자 또는 손녀가 이제 상속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자주 오는 사례는 아닙니다. 자주 오는 사례는 아니지만 최근에는 이 개념이 적용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어요. 많이 법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질의가 들어오거나 실제로 이 대습 상속인이 아까도 말했잖아요. 이제 할머니, 고모의 이제 초본을 요구하는 사례가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눈여겨보시고 민법 1001조도 한번 다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습 상속과 관련해서는 되게 유명한 판례가 있는데 옛날 대한항공 사례 비행기 사고일 때 비행기가 사고 추락했을 때 그 안에서 피상속인 2명이 누가 먼저 죽었냐에 관한 되게 유명한 판례가 있습니다. 재밌는 판례인데요. 한번 그것도 찾아보시면 좋은 공부거리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2023년 한 해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